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맹영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좀 종합을 해보면 대응 방향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좀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사과를 요청하거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해서 한 말이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악의를 가지지 않고 했으면 문제가 정당화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문제의 본질은 도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의를 얘기한 부분이 일단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이 문제를 더 거론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태호 차장이 기자들 질문을 피하는 모습 이것도 논란이 되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물으니까 묻지 말라, 주제를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부분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아니 기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요. 질문을 막아버리는 이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 뉴스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70년 동맹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뭐 굳이 이를 키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말은 이 논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뉴스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져야죠. 그리고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정부의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에서는 대답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했어요. 유출된 문건에 등장하는 다른 나라의 반응을 좀 봐라 라고도 했고 또 처음 기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좀 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부인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프랑스가 대표적인데요. 이 반응들을 보면서 좀 대응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다른 반응을 낸 나라도 사실 있거든요. 호주 네. 같은 경우에는 국방총장이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동맹국 신뢰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유출된 내용도 문제지만 이 여부보다 본질적으로는 도청 여부가 더 문제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 좀 대응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뭐 양극단으로 갈라진 우리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이 이슈가 터지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미국 도청은 청와대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다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다라고 해버리니까 용산에서는 또 가짜뉴스다, 국익 훼손이다, 자회행이다 이런 강한 말로 서로 이제 주고받게 되는 거 측면이 있거든요. 네. 물론 정부 여당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건 정보 사안이다. 그래서 소상히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좀 만약에 협치가 되고 있다면 야당에 먼저 이 사안은 우리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으면은 뭐 야당에서도 이렇게까지 공격을 할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정치권 상황과 맞물려서 더 말폭탄이 주고받고 있는 양상인데 예. 그러니까 잘못한 건 미국인데 우리끼리 그렇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부가 미국에 150mm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유출된 문건에 관련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미국에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계약이 이면으로 체결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자유수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잡고 했고요. 네. 한미 정부가 우크라이나 자율소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무기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탄 일부가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네.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문건 내용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단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흘러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미국에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향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절충안을 찾은 거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가톨릭 교회의 시각으로 좀 볼 필요도 있는데요. 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 자체를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추구하는 가치가 아무래도 평화이기 때문에 또 교황이 항상 얘기를 하죠. 이 평화는 무기의 균형으로는 평화 체제가 이뤄질 수 없다. 또 군비 경쟁은 더 큰 폭력을 낳는다. 실제로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고 전쟁이 끝난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외교 이슈와 관련돼서 논란이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좀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 같고요. 강제동원 해법부터 시작해갖고 네. 계속해서 한일 정상회담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사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이 이슈와는 별개로 경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제는 2차 전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회의를 준비해라 라는 지시도 했었고 어제도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제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의지도 읽을 수가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방미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이슈를 좀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까지 가려질 수 있는 좀 중대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정리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정리가 돼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런 걸 얻어냈다라고 국민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 바이든 대통령까지 만나고 왔는데 계속 도청 의혹이 되면은 정부로서도 더 손해잖아요. 네. 한 가지 소식만 더 챙겨볼까요? 어제 강릉 산불 피해가 아주 큰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강릉시 선포했네요. 예,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진 결정이고요.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을 하고요. 네.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생활 안전 지원과 또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뒤에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한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취재 파일 오늘 맹영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